네, 안녕하십니까. 오토다이리 오종훈입니다. G70 3.3 터보를 얼마 전에 시승을 했었죠. 두 번째로 G70 2.0 터보를 다시 준비했습니다. 워낙 소비자들이 관심이 많은 차종이기도 하죠. G70이 투입되면서 제네시스는 전체적인 풀 라인업을 이제 완성을 하게 됐습니다. G70이 이제 제네시스 라인업의 막내로 투입되게 됐는데요. 3.3 터보가 최고급 모델이라고 한다면 2.0 터보는 좀 더 실속을 갖춘 G70의 주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G70의 주력 모델 2.0 터보 타고 오늘 시승을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하시죠. 운전석을 열고 도어를 열고 들어 앉으면 시트 포지션이 참 낮다, 조금 낮은 듯한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조금 더 도로에 바짝 내려앉은, 주저앉은 그런 느낌. 그만큼 차체 무게중심도 낮아진 느낌이어서 좀 안정감 있는 주행감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처음에 그 도어를 열고 들어올 때 도어의 묵직한 무게감이 인상적입니다. 도어의 무게감, 운전자가 느낄 수 있는 첫 느낌일 텐데요. 차 자체의 중량감, 무게감 있는 고급스러운 느낌 받을 수 있겠고요. 자, 시속 80 전후의 속도로 교통의 흐름을 따라서 편안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통합 주행 모드, 차의 주행 모드는 모두 5개의 주행 패턴이 있습니다. 스마트, 에코, 컴포트, 그리고 스포츠, 커스텀이 있습니다. 커스텀은 엔진과 변속기 그리고 서스펜션 이런 부분들의 반응을 제각각 달리 운전자의 기호대로 세팅을 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스마트 모드는 운전자의 주행 패턴을 파악해서 자동차 스스로 주행 모드를 세팅을 해줍니다. 이렇게 차를 편안하게 다룰 때는 스마트 에코 모드가 뜨죠. 그리고 가속 페달을 조금 더 깊게 밟아 볼까요? 조금 깊게 밟으면 자, 스마트 컴포트가 되면서 다이내믹 쪽으로 그래프가 넘어가죠. 시각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스티어링 휠을 쥐고 전방을 자연스럽게 보면 대시보드 위로 앞차창에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펼쳐집니다. 아주 다양한 정보들이 뜨는데요. 굳이 계기판을 보지 않고도 필요한 정보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가지 주행 지원 시스템들이 함께 연동이 되고 그런 정보들이 헤드업 디스플레이 지금 표현이 되는데요. 지금 내 차 우측 뒤로 다른 차가 같이 붙어서 달리고 있다 라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이드미러를 보지 않아도 헤드업 디스플레이에 왼쪽 후측방에 다른 차가 같이 달리고 있다는 게 표시가 됩니다. 현재 속도, 차의 진행 방향 이런 부분들 같이 표시가 돼서 헤드업 디스플레이만 주시하고 있으면 필요한 주행에 필요한 대부분의 정보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도로에 단차들 넘을 때 이런 서스펜션의 느낌 아주 인상적으로 다가오는데요. 뭐라 그럴까, 솜을 꽉꽉 채워 넣은 그런 느낌입니다. 뭐 소프트하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서스펜션 자체의 특성은 좀 강하고 하드한 그런 느낌이 드는데 시트를 통해서 전해져 오는 그런 몸이 받는 느낌은 그런 충격의 상당 부분들이 걸러진, 그래서 조금 편하고 부드러운 그런 느낌으로 다가오는 거죠. 복싱 글러브를 끼고 때리는 그런 타격감, 그런 그 충격의 느낌입니다. 강도는 느껴지지만 그렇다고 거칠지 않은 완화된 그런 느낌이죠. 자, 주행 지원 시스템들이 있죠.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그리고 차선 유지 조향 보조 장치가 대표적인데요. 차간 거리는 4단계로 조절을 합니다. 시속 90km일 때 약 25m에서 약 52m 사이에서 4단계로 차간 거리를 조절을 하고요. 차로를 읽으면서 반자율 주행이 가능해지는 거죠. 계기판 하단부에 보면 두 개의 차로 사이에 달리는 차의 모습이 있는데, 이게 하얀색일 때는 차로를 인식하지 않는 단계고, 저게 초록색으로 활성화되어 있을 때 차선 유지 조향 보조가 활성화되는 겁니다. 약간 오른쪽으로 돌아가는 구분길인데요. 스티어링 휠에서 완전히 손을 떼도 차 스스로 차로를 정확하게 인식을 하면서 가고 있습니다. 고속도로에서 장거리 투어를 할 때에는 물론 교통체증 구간에서도 상당히 유용한 그런 시스템입니다. 하지만 명심해야 될 건 늘 이런 기술의 뒤에는 보조, 어시스트, 지원 이런 그 수식어가 붙죠. 이것 자체로 완전하게 차를 컨트롤하지 않는다라는 것이고요. 어디까지나 드라이버의 운전을 보조하고 지원해준다 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 책임지지 않는다 라는 얘기죠. 사고가 났을 경우에 운전의 최종 책임은 운전자에게 있다 라는 얘기입니다.
길게 보면 완전 자율주행이 된다면 그런 그 어시스트 이런 그 수식어들이 없어지겠죠. 그리고 운전의 최종 책임이 자동차, 더 크게는 자동차 메이커에 있는 단계에 가서 비로소 운전자가 이제 운전에서 해방될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자, 252마력의 힘을 자동 8단 변속기가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시속 100km에 맞췄는데요. RPM 약 1600 정도 되네요. 7단, 6단, 5단, 4단, 3단까지 떨어집니다. 3단에서 약 4600까지 RPM이 올라갑니다. 자, 일단 스포츠 모드로 좀 바꿨고요. 자, 스포츠 모드로 하게 되면 시트가 딱 부풀어 오르면서 몸을 딱 고정시켜 주게 됩니다. 좀 더 차와의 일체감을 높일 수 있게 세팅이 되는 거죠. 자, 쭉 그 가속을 하고 갈 때 아주 야성적으로 팡팡팡팡 치고 나가는 게 아니라 꾹 밀고 나가는 그런 느낌입니다. 달려보겠습니다. 자, 킥다운. 아, 이 가속의 엔진음 아주 확 터지는 그런 그 야성의 소리가 아닙니다. 엔진의 힘이 충분히 느껴지기는 하지만 뭔가 좀 억제되어 있는 좀 그 억누른 짓눌린 듯한 잘 조율된 그런 엔진 사운드죠. 자, 6000rpm에서의 엔진 사운드가 이 정도입니다. 바람 소리가 좀 들리는가 싶은데요. 역시 속도가 제법 빠른 속도입니다. H트랙 4륜구동 시스템을 적용을 하고 있죠. 야, 제법 빠른 속도인데 주행 안정감, 상당히 안정된 자세를 유지하고 있어서 운전자가 느끼는 불안함이 아주 빠른 속도에서도 크지 않습니다. 불안하지가 않습니다. 차체가 상당히 안정되어 있기 때문에, 잘 제어되고 있기 때문에 운전자가 느끼는 불안함이 크지 않은 거죠. 상당히 인상적인 느낌입니다. 에코 코스팅 모드가 있는데요. 주행 중에 가속 페달에서 발을 떼면 기어가 중립으로 전환이 되면서 연비를 좀 더 좋게 만들 수 있는 거죠. 에코 코스팅 모드가 작동되는 조건은 시속 55에서 160km 사이에서 작동이 됩니다. 이때 크루즈 컨트롤이 작동돼서는 안 되고요. 주행 모드는 에코 모드에 있어야 되고요. 여러가지 조건이 맞으면 좀 더 경제적으로 이 차를 다룰 수가 있게 됩니다. 고성능 세단이라고 해서 늘 다이나믹한 주행만 해야 되는 건 아니죠. 평소에는 차분하고 편안하게 차를 다룰 수도 있어야 됩니다. 앞뒤 타이어의 사이즈가 다르죠. 후륜구동 기반의 사륜구동 시스템입니다. 뒷바퀴에 좀 더 큰 구동력이 걸리는데요. 뒤에는 225 35R19, 앞에는 225 40R19 사이즈의 타이어를 장착했습니다. 미쉐린 파일럿 스포츠 4 타이어인데요. 아주 고성능 타이어로 인정을 받고 있는 그런 타이어죠. 노면의 밀착감이 좋을 뿐 아니라 노면 소음도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강한 구동력을 잘 받아주고 있고요. 지금 스포츠 모드인데요. 엔진 사운드가 너무 억눌러 놓은 거 아닌가 조금 안타까운 마음도 들고요. 살짝 숨통을 조금만 더 튀어 놓았으면, 그래서 좀 더 내지르는 소리를 만날 수 있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차 프리미엄을 지향하는 브랜드 제네시스에서 만드는 고급 세단이라고 한다면 그렇게 막 내지르는 소리, 가공이 안 된 야성의 소리보다는 좀 더 조율된 그런 소리를 내는 게 이 차의 성격에는 맞겠죠. 그런 면에서 이런 정도의 엔진 사운드 아쉽지만 이해는 할 수 있습니다. 초반 가속을 할 때 초반에 약간 무거운 듯한, 그래서 좀 멈칫거리는 그런 느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곧 탄력을 받게 되면 빠르게 가속을 이어나가죠. 초반 가속, 정지 상태에서 초반 가속할 때 첫 느낌이 약간 무거운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자, 252마력이죠. 자, 2.0 터보 252마력의 힘을 내고요. 마력당 무게비가 약 6.7kg 정도 되거든요. 3.3 터보가 워낙 힘이 강했죠. 370마력의 힘이 뽑아내는 아주 탁월한 가속 성능,
그리고 탁월한 그런 그 고속주행감을 느껴서 2.0의 느낌이 좀 실망스럽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는데요. 252마력의 힘도 결코 만만한 건 아닙니다. 충분히 만족스러울 만큼의 그런 가속감, 가속 성능 보이고요. 고속주행 안정감도 사륜구동 시스템에 힘입어서 제법 안정감이 있습니다. 속도가 좀 올라가면 지붕을 넘어가는 이런 바람 소리가 좀 들리는데요. 속도에 비하면 그 바람 소리는 오히려 조용한 편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음성 명령을 여러 가지로 할 수 있는데요. 카카오의 인공지능 플랫폼이죠. 카카오 아이를 통해서 작동을 합니다. 자, 어떤 방식일까요? 길 안내 서울 교대역 15개의 검색 결과가 있습니다. 몇 번째 항목을 선택할까요? 첫 번째. 이 장소를 목적지로 설정할까요? 네. 선택한 장소를 목적지로 설정합니다. 자, 이렇게 음성 명령을 통해서 단 3단계만에 원하는 목적지를 세팅을 할 수가 있습니다. 훨씬 더 편해지고 개선됐습니다. 간편하고 정확하게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노면의 자잘한 진동들을 잘 잡아주고 있고요. 노면 잡소리가 실내로 많이 파고드는 시멘트 도로임에도 불구하고 실내가 제법 조용합니다. 자, 주행 모드는 이제 에코로 바꿔보겠습니다. 약간 느슨한 그런 느낌, 차체가 긴장감을 풀고 조금 편해진 그런 느낌, 긴장감이 풀어진 그런 반응을 느낄 수 있네요. 자, 주행을 할수록 느끼는 것은 노면의 그 자잘한 진동, 거친 그 쇼크, 충격 이런 부분들과 차체를 완전히 격리했다, 분리시켰다 라는 점이 갈수록 더 인상적으로 다가옵니다. 그만큼 차체의 거동을 안정화시켰다, 서스펜션의 완성도가 그만큼 높아졌다 라고 얘기할 수 있을 듯 합니다. 광폭 타이어와 단단한 서스펜션, 그리고 사륜구동, 이런 시스템들이 서로 어우러지면서 상당히 우수한 그런 주행 안정감, 그런 코너링 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차의 움직임이 상당히 부드럽고 정밀합니다. 자, 제동. 브렘보 브레이크를 적용을 하고 있죠. 고성능에 최적화된 그 브레이크 시스템입니다. 제법 빠른 속도에서 제동을 해도 차체의 무게, 속도를 힘들어하지 않고 가볍게 제동을 하고요. 완전 정지까지도 무난하게 수행해냅니다. 고성능 세단에 필요한 건 제대로 속도를 제어할 수 있는 고성능 브레이크가 반드시 필요하겠습니다. 브렘보 브레이크는 가장 검증받은 브레이크 중에 하나죠. 고성능에 잘 어울리는, 고성능을 감당해낼 수 있는 그런 브레이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현대자동차가 이제 고급 세단도 야무지게 잘 만들고 있음을 G70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벤츠 C클래스, 그리고 BMW 3 시리즈와 비슷한 체급인데요. 제네시스 뭐 3천만원 후반대 5천만원 넘어서까지 이 가격이 정해져 있는데요. 제네시스의 가격들이 결코 싸다고는 할 수 없죠. 기존의 국산차들에 비해서 확실히 높은 가격을 형성하고 있는 건 분명한 사실이고요. 현대차의 입장은 제네시스는 프리미엄 고급 브랜드로 자리매김하는 만큼 기존의 현대차 브랜드보다는 조금 더 비싼 가격을 받아야 되겠다라는 얘기고요. 물론 차 자체도 훨씬 더 고급스럽게 잘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완성도가 아주 훌륭하다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완성도 높게 모든 부분들이 잘 세팅되어 있고요. 제네시스 창세기라는 얘기죠. 신이 하느님이 세상을 만드는 그 일주일간의 과정을 설명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EQ900이 이제 첫날 때 일이었다면 이제 3일쯤 지난 건가요? G80이 나왔고 이제 G70이 만들어졌으니까요. 현대자동차의 새로운 시대를 만들어 나가는 브랜드가 바로 제네시스가 아닐까 싶습니다. 8단 변속기는 252마력의 힘을 적절하게 잘 제어를 하고 있습니다. 변속의 느낌 거칠지 않고요, 부드럽게 힘을 이어주고 있습니다. 킥다운 버튼이 있네요. 자, 고속에서도 탄력이 죽지 않고 살아 있습니다. 끝까지 밀어붙이는 힘이 대단하죠. 자, 3.3 터보가 G70의 최고급 모델이라고 한다면 2.0 터보는 상당히 실속이 있습니다. 충분히 고성능을 만끽할 수 있고요.
2.0 터보는 아주 꽉 찬 성능을 가져왔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3.3 터보는 조금 오버스펙인 면이 없잖아 있고요. 2.0 터보는 힘의 낭비가 없이 1600kg이 넘는 이 차의 몸무게를 아주 가뿐하게 끌고 가면서 고속주행을 이뤄내고요. 단단한 하체 성능까지 아주 꽉 찬 성능을 가졌다고 할 수 있죠. 모자람이나 넘침이 없이 이 차에 딱 좋은 그런 고성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좀 타이트한 좁은 코너를 공략해 보겠습니다. 패들 시프트가 있어서요, 핸들을 준 채로 변속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속도를 끌어올린 다음에 제동을 하고요. 자, 들어섰습니다. 야, 좋습니다. 아주 조금 더 밟아도 좋고요. 자, 운전자에게 긴장감을 주는 타이트한 코너인데요, 아주 훌륭하게 코너를 들어가고 탈출을 했습니다. 타이어가 살짝 비명을 지르는 것, 속도가 좀 높았다라는 얘기일 테고요. 하지만 미쉐린 타이어는 노면을 잘 버티면서 잡아줬고요. 아주 만족할 만한 코너링 성능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4륜구동의 덕이 크죠. 4륜구동 시스템이면 1륜구동보다 한계 속도가 훨씬 더 조금 더 높게 됩니다. 그만큼 좀 더 높은 속도에서도 코너링을 잘 해낼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죠. 시동이 꺼졌습니다. 차가 멈추면 이렇게 시동이 꺼지고 실내는 아주 조용해집니다. 자, 3.3 터보가 어떤 그 G70의 이미지를 끌고 가는 이미지 리딩 카라고 한다면 2.0 터보는 아마도 볼륨카가 아닐까 싶습니다. 2.2 디젤 터보도 있습니다. 그래서 2.2 디젤과 2.0 터보가 G70의 판매를 끌고 가는 그 볼륨카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고성능을 즐기고 싶지만 3.3까지는 필요 없겠다 싶으신 분들, 좀 더 합리적으로 프리미엄 고성능 세단을 즐기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3.3보다는 2.0 터보가 좀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깊어가는 가을 속으로 G70이 달리고 있습니다. 아주 낭만적인 풍경이죠. 자, 노면의 이런 충격들 상당히 부드럽게 타고 넘고 있고요. 코너에서도 중심을 딱 잡고 넘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G70 중에서 선택을 한다면 3.3보다는 2차 2.0 터보를 택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버스펙인 아주 과한 고성능보다는 꽉 찬 파워트레인, 꽉 찬 성능을 가진 2.0 터보가 제게는 좀 더 맞는 것 같습니다. 제네시스가 이제 수입차의 대항마로서 배치되는 브랜드인데요, 특히 독일산 프리미엄 브랜드 벤츠와 BMW의 대항마로 이 차를 배치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차급으로 C클래스와 3 시리즈를 얘기할 수 있을 텐데요, 그 두 브랜드와 견져서, 두 차종과 견져서 크게 뒤지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가격 경쟁력은 확실히 그 차들보다 우수하고요. 주행의 질감 역시 상당 부분 따라잡았다, 계급장 떼고 붙어도 밀리지는 않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여러가지 주행 편의 장비들, 주행 지원 장비들이 충실하게 갖춰져 있어서 상당히 경쟁력이 있어 보인다라는 게 저의 판단입니다. 네, 이제 시승을 마치고 돌아가는 길인데요, 연비 체크를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승하는 동안 좀 더 거친 주행을 했기 때문에 연비가 그렇게 썩 좋지 않습니다. 약 101km 달리는 동안 평균 연비가 6.3인데요 여기 세팅을 다시 해서 돌아가는 길에 어느 정도의 연비가 나오는지 체크해 보도록 하죠. 이 차의 공식 주행 연비는 9.5km/L죠. 네, 쭉 달려오다가 이제 정체 구간을 만났습니다. 이제 서울에 다 진입을 했고요. 잠시 후에 시승을 완전히 마치게 될 텐데요. 지금까지 약 48km, 파주를 출발해서 이곳 한강대교 남단까지 약 48km 달려왔고요. 연비 11.5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평균 속도 약 시속 60km 정도 전후가 될 텐데요. 교통 상황은 제법 좋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시내 악조건을 달린다고 한다면 연비는 큰 의미 없겠습니다만, 이렇게 교외로 장거리를
편안하게 달린다고 할 때는 연비를 무시할 수는 없겠죠. 현재까지로만 놓고 본다면 연비 11.5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메이커 발표 복합 연비 9.5보다 약 2km 더 가는 그런 수준이죠. 제법 괜찮은 수준입니다. 주로 에코 모드를 사용했지만 중간에 잠깐 스포츠 모드를 통해서 좀 강한 가속을 잠깐 했었고요. 그래서 아마 그게 없었다면 12km 정도의 연비는 충분히 가능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시내 구간을 좀 더 통과를 할 테고요. 최종 연비는 잠시 후에 다시 체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곧 시승을 완전히 마칠 시간입니다. 이제 마지막 내거리를 지나고 나면 이제 주차장으로 진입을 할 텐데요. 약 55.6km, 연비는 10.9 나왔네요. 좀 전에 이제 자동차 전용도로를 빠져나올 때까지만 해도 11.5 뭐 이 정도였는데요. 시내 구간을 통과하면서 연비는 조금 더 떨어졌습니다. 시속 약 55km 정도의 속도로 달린 결과인데요. 이 정도면 상당히 주행 조건이 양호한 편이라고 할 수 있죠. 보통 시내 구간을 끼고 달린다고 한다면 평속이 뭐 20-30km 정도 나올 텐데요. 거기에 비하면 상당히 주행 조건은 양호한 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연비가 10.9다. 메이커가 발표한 복합 연비 10.5죠. 근데 실주행 연비가 10.9 정도라고 한다면 큰 차이 없다. 워낙에 지금 돌아오는 길에 주행 조건이 좀 상당히 양호한 편이었기 때문에 일반 운전자들이 편안하게 이 차를 다룰 때 이 정도 연비 만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메이커가 밝히는 복합 연비 정도의 플러스 마이너스 1km 정도의 연비를 일반 운전자들이 만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배기량에 비하면 조금 아쉬운 느낌이 없잖아 있습니다. 하지만 터보를 올렸고 252마력의 아주 강력한 퍼포먼스를 내뿜는 엔진의 연비라고 생각한다면 충분히 합리적인 받아들일 수 있는 정도의 연비가 아닐까 싶습니다. 주차장에 들어왔고요. 여기서 연비 끊죠. 56.2km 달렸습니다. 평균 연비 10.8이고요 1시간 5분 동안 달렸습니다. 메이커가 밝히는 복합 연비 정도의 연비를 보였다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네, 뒷좌석입니다. 아무래도 좀 좁은 듯 하죠. 뒷좌석이 그렇게 넓게 느껴지지는 않습니다. 중형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작은 사이즈를 가진 차급이고요. 굳이 유럽의 형식을 따지자면 C 세그먼트에 해당하는 차입니다. 벤츠 C클래스나 BMW 3 시리즈와 경쟁할 정도의 차급이죠. 워낙에 이 차의 차급이 그렇게 넓은 실내 공간을 기대할 수는 없는 차종입니다. 어느 정도 제한된 실내 공간은 받아들여야 될 부분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도 자세를 잡고 앉으면 주먹 하나 남고요. 가운데 앞 시트를 안으로 또 파놔서 어느 정도 최소한의 공간은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약간 비스듬히 누워 앉으면 뭐 이 정도 자세가 되겠죠. 무릎이 앞에 닿습니다. 차창은 한 번에 내려가지가 않네요. 원터치로 작동하지 않고 그 버튼을 누르고 있는 동안만 차창이 작동을 합니다. 차창은 완전히 내려가고요. 남는 부분 없이 완전히 내려가지만 차창의 면적이 그렇게 넓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제 이런 게 걸리면 이렇게 걸리게 되죠. 원터치로 차창이 작동을 하는 게 이 차에는 더 어울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상당히 고급스러운 시트죠. 나파 가죽을 적용한 시트에 이렇게 퀼트 무늬를 넣어서 조금 더 고급스러운 실내를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가죽과 알루미늄 소재를 사용을 했고요. 워낙에 고급차의 인테리어 가죽과 나무 공식을 응용을 해서 나무 대신에 이런 차가운 금속 재질, 알루미늄 재질을 사용을 하면서 좀 더 다른 느낌의 고급스러움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자, 암레스트 내리면 두 개의 컵홀더를 만나게 되고요. 센터 터널이 아주 높게 솟았습니다. 거의 한 뼘 정도 되는 높이인데요. 가운데 자리는 아무래도 불편하겠습니다. 시트 포지션 자체가 조금 높기도 하고요. 그래서 가운데 자리에 앉으면 머리가 거의 천장에 닿게 되는 그런 자세가 됩니다. 아무래도 뒷좌석 전체적으로 공간이 좁은 데다가 센터 터널이 높게 솟아 있어서 공간의 협소함이 더 강하게 느껴집니다. 뒷좌석에서
앞좌석 시트를 이렇게 조절을 할 수가 있네요. 좀 멀리 보내버리고 좀 더 넓은 뒷좌석을 확보를 할 수 있겠는데, 글쎄 이 차 쇼퍼 드리븐 카는 아니죠. 쇼퍼 드리븐 카라고 보기엔 좀 차급이 좀 낮습니다. 그래서 조수석 버튼을 뒤에서 조절하는 부분은 좀 오버스펙이 아닌가 싶고요. 차라리 그런 옵션 대신에 이 차창을 원터치로 작동할 수 있게 하는 게 좀 더 합리적인 상품 구성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가죽 시트에다가 지붕도 스웨이드 가죽으로 덮었습니다. 완전히 덮었고요. B필러에도 일부 스웨이드 가죽을 덮어서 이 차가 지향하는 바 고급스러운 인테리어, 프리미엄 세단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윈도우 버튼 위로 열선 버튼이 있습니다. 열선 시트가 적용되어 있다는 말이죠. 3단계로 열선의 강도를 조절을 해서 이제 곧 추운 겨울이 올 텐데 좀 더 따뜻한 실내, 따뜻한 시트를 만끽할 수가 있겠습니다. 앞좌석 센터 콘솔 뒤로 뒷좌석을 위한 송풍구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 아래 USB 포트가 하나 들어와 있네요. 뒷좌석 시트는 이렇게 좀 쉽게 떨어지네요. 물론 뭐 크게 탓할 바는 아니겠습니다만, 적어도 프리미엄 세단이라고 한다면 이런 부분들 좀 쉽게 떨어지지 않게 야무지게 마무리를 했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물론 모든 차들이 탈착이 가능하게 되어 있긴 하지만 이 차는 조금 더 허술한 것 같습니다. 단도직입입니다. 제가 늘 지적하는 것처럼 돌출형 모니터는 승객의 안전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안전의 측면에서 본다면 매립형으로 하는 것이 맞겠고요. 물론 세계적인 시장의 흐름이 이런 돌출형 모니터를 도입하는 브랜드들이 많지만 제가 보기에는 맞는 방향은 아닙니다. 센트페시아의 모니터는 매립형으로 설치하는 게 맞다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뒷좌석 시트는 좀 더 잘 고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쉽게 탈착이 돼서요, 뭔가 제대로 마무리가 안 되어 있는 듯한 느낌을 주게 되는데요, 좀 더 단단히 딱 야무지게 고정을 시켜서 그런 느낌, 그런 이질감을 없앴으면 좋겠습니다. 통합주행 모드에서 스포츠 모드는 좀 더 강해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엔진 사운드도 좀 더 키우고요, 그리고 컴포트 모드와 좀 더 확실한 이격감, 확실한 이질감을 줌으로 해서 좀 더 강한 고성능의 면모를 보여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지금까지 G70 탔습니다. 아주 단단한 서스펜션이지만 실내에서 느끼기에는 많이 부드러운, 솜을 많이 채워놓은 그런 느낌이었고요. 전체적으로 단단한 하체 위에 252마력이라는 고성능이 아주 적절하게 밸런스를 유지하고 있는 아주 딱 좋은 고성능 세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현대자동차가 고급 브랜드로 제네시스를 만들었고요. 이제 제네시스 라인업의 3번째 세단이 등장을 한 거죠. G70 세단에서 가장 합리적이고 적절한 수준에서 만들어진 차가 아닐까 싶습니다. 3.3 터보가 좀 더 하이 퍼포먼스, 고성능을 추구하는 극강의 스포츠 세단이라고 한다면 2.0 터보는 좀 더 합리적이고 일상생활 속에서 느낄 수 있는 고성능을 추구하는 아주 합리적이고 적정한 수준의 고성능 세단이 아닐까 싶습니다. 꽉 찬 성능을 보여주고 있고요. 다양한 편의 장비와 주행안전 보조 기술들을 도입을 해서 운전하기도 훨씬 더 편안했습니다. G70 2.0 터보와의 만남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요. 오늘 시승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는 오토다이어리 오종훈이었습니다. 하나, 둘, 셋.